그 다음에 여기 재표본 추출법은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거고, 앞에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퍼뮤테이션 테스트하고 리샘플링 아까 했었죠. 우리가 뭐 하면서 배웠죠. 그 앞에서 기억하라고 그랬었죠. 예, 부트스트랩 같은 거에서 리샘플링 하는 건데 중요하니까 그때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이제 퍼뮤테이션 테스트, 순열 검정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교환 검정이나 뭐 그런 걸로 말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표본을 이제 막 섞어서 추출해봐서 이제 랜덤하게 한 거랑 지금 원래 표본이 얼마나 이제 측정된 값이 그냥 랜덤한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그냥 랜덤하게 한 거에 잘 포함될 것 같으면 아무 효과도 없는 거다거든. 뭐 그런 식의 걸 하려는 거고요. 잘 섞어서 재표본 추출된 통계량을 이제 반복적으로 해서 무작위로 한 거랑 관측 통계량하고 차이가 있으면은 우리가 뭐 약이든 뭐든 처리한 게 효과가 있구나, 우리가 가격 내린 게 효과가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순열 검정도 임의로 랜덤하게 이제 섞어서 하는 게 있고, 이 가능한 모든 가능성이 있는 걸 다 해서 하는 게 있고, 근데 이게 개수가 많으면 좀 곤란하겠죠. 개수가 적을 때는 요걸 할 수 있고, 오히려 개수가 적을 때는 이걸 해야죠. 뒤에 이제 방법을 보면은 카이스퀘어 테스트가 있고, 저기 피셔의 테스트가 있는데, 피셔 숫자가 많을 때는 카이스퀘어 테스트하고 개수가 적을 때는 이제 피셔의 이그젝트 테스트, 뭐 가능한 모든 걸 다 해보는 거예요. 피셔는 이제 가능한 조합을 다 해서 했는데, 작을 때는 리샘플링 해도 개수가 작기 때문에 잘 통계가 안 맞아요. 그럴 때는 전체를 그냥 해버리는 게 있고요. 부트스트랩 순열 검정 뭐 등이 있고, 여러 개 얘는 반복 중복해서 이제 뽑아서 이제 보는 거죠. 휴리스틱 방법이 있고, 뭐 이게 순열 검정이란 건 휴리스틱한 방법이고 만능이다. 원 사이즈 피처 올, 어디나 적용할 수 있다. 여기 두 번째 거 먼저 얘기하자면은 숫자형 데이터에 대해서도 순열 검정할 수 있고, 이진형 데이터도 그렇고 개수가 다른 놈도 이제 이 순열 검정 할 수 있고, 휴리스틱이란 말이 혹시 뭔지 아세요? 휴리스틱 이게 사람이 생각하듯이 이제 판단하는 건데, 대충 생각하는 게 대충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고, 뭐 룰 오브 썸이라고도 이제 하기도 하고, 이제 결국 이거는 여러 번 해봐서 이건 나오기 어렵구나. 사람이 생각 이 정도면은 이제 효과가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판단하듯이 한다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가우스 아저씨랑 누구랑 이제 뭐 해서 이론적으로 막 한 거는 이제 그건 수학적 방법이죠. 매스메티컬하게 이제 뭐 한. 근데 요새는 이게 컴퓨터가 좋아서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규 분포 따른다는 가정이 들어가야 모든 걸 할 수가 있었던 거에 비하면, 지금 분포가 그냥 있는 현실 분포에서 거기서 리샘플링해서 이게 정규 분포가 아니고 정규 분포 비스무리한 분포, 조금 비스무리한 분포에면은 그거에 그냥 휴리스틱한 방법으로 해서 하면 되니까, 여기 퍼뮤테이션 하면서 테스트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좀 나은 게 아닌가. 근데 좀 다른 면은 있어요. 낫다고 하기도 좀 그렇다. 뭐냐면은 딥러닝이 나냐 아니면 그냥 이제 통계적 머신러닝이 나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딥러닝 같은 경우는 그냥 귀납적인 방법이거든요. 귀납적. 막 하다 보니까 대충 이런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라서, 이론적 바탕이 약간 좀 그래요. 이론적 바탕이요. 아까 블랙스완 얘기처럼 이제 어느 한순간 그게 아닌 게 나오는 순간 틀려버릴 수가 있어서, 이건 말이 좀 너무 나간 것 같은데 다음에 보시죠. 복원 추출은 이제 했던 거 하나, 요거 노란 거 뺐다가 다음 뺄 때도 그냥 노란 거 있는 것처럼 해서 또 보고, 비복원은 한번 뺀 건 빠져서 한다. 뭐 복원 추출하고 비복원 추출이 있다. 표본 추출에는. 부트스트랩 아까 했었던 거죠. 부트스트랩 아까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순열 검정도 했던 거 복습이니까 넘어가고, 배깅하고 부스팅도 이제
배깅 얘기했었죠. 이게 부트스트랩 어그리게이션이라고. 용어 같은 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은 뭐 어디 가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대리변수라는 게 책에 좀 나와 있어서 여기 참고를 이제 해봤는데요. 대리변수 같은 게 프록시 베리어블인데 우리가 뭘 하다 보면 측정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책에 나온 예는 고가 물품의 판매량 판매 세일즈 같은 걸 얘기했는데 고가 물품 같은 경우는 클릭해서 들어가서 바로 안 사잖아요. 물론 여유가 있으면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바로 사면 되죠. 근데 많은 경우 이제 비싼 것들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해서 이제 뭐랄까 세일즈 주기가 길기 때문에 우리가 웹페이지를 딱 바꾸고 나서 이제 판매량으로 이제 우리가 웹페이지 효과를 측정하려고 하는 순간 힘들어진다 이거죠. 왜냐하면 판매량은 클릭 해서 여러 번 클릭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작아요. 근데 그거 대신에 대리변수로서 클릭수를 하게 되면은 클릭수는 바로바로 A 화면하고 B 화면의 클릭수는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향후 판매량에 이제 영향을 미칠 거는 클릭수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원하는 거는 판매량이긴 하지만 실제 원하는 거는 판매량이 늘어나길 원하지만은 이제 그거를 갖고 우리가 통계나 뭐 내려고 하는 순간 힘들어진다 이거죠. 데이터를 구하기가. 바로 이제 효과 한참 또 기다렸다가 한 웹페이지를 바꾸고 나서 한 1년 뒤에 이제 통계를 낸다. 이게 뭐예요? 1년 동안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웹페이지도 쓴 거잖아. 그래서 클릭 양으로 이제 판매량 대신에 그런 클릭 양으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대리변수가 요거죠. 능력이란 걸 사실은 하이어링 고용하거나 뭐 이럴 때 능력 같은 걸 이제 뭐 봐야 되는데 능력이란 걸 우리가 평가하기 참 힘들잖아요. 평가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리변수로서 이제 학력 같은 거를 이제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실제 원하는 거는 이거지만은 얘를 위해서 그래도 대리변 적용할 만한 이제 그런 걸 이제 해서 할 수 있다. 뭐 여기 근데 이게 딱 학력이 꼭 능력인 건 아니긴 한데 불만스럽긴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능력을 그때마다 시험 봐야 되나? 그럼 그 시험에 그 아저씨가 어떻게 뭐 늦거나 그러면 뭐 그것도 좀 이런 거고. 어쨌든 측정하기 어려운 상태는 대리변수 같은 걸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실습 한번 좀 해볼까요? 저기 보시면은 거기 웹페이지에 대한 게 있어요. A/B 테스트 한 거가 있는데 여기 데이터 웹페이지 언더스코어 데이터.csv가 있는데 이걸 읽어오시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를 한번 보시면은 데이터 프레임이고 베리어블은 2개고 6번 측정한 게 있죠. 36개. 페이지가 있고 타임이 있어요. 페이지는 팩터인데 페이지 A가 있고 B가 있어요. 여기 A, B, A, B, A, B 이런 것 같아요. 타임은 여기 이제 페이지 A는 머무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0.21, 그 다음 B는 2.53, 0.35, 0.7. B가 좀 좋은 거 같네. 그냥 그냥 눈으로 봐서 0.76785, 2.12, 2.3. 아마 B가 좀 페이지가 좋은 모양이네요. 어쨌든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자 이거죠. 일단 gg플롯 해서 그다음 디플라이요. 아까 얘기했죠. 플라이가 이제 플라이. 이게 우리말이 뭐 일본말 뺀지 말고 뭐가 뭐 없나요 이거? 영어 뭐 없나? 플라이 핸들링하는 것, 데이터 프레임을 핸들링하는 라이브러리를 갖고 올라온 다음에 이제 세션 타임을 해서 디플라이에 있는 파이프로 넘겨서 gg플롯을 하는데 x축을 페이지하고 이제 타임을 찍는데 박스 플롯을 그려본 거예요. 박스 플롯.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박스 플롯을 딱 그려보면 페이지 A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 특히 이상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B는 이렇게 돼서 요 선이 뭐라 그랬죠? 요 선. 이 평균인가요, 이게? 중앙값. 여기 반만큼 있고 여기 반만큼 있다. 그 다음 여기 25%. 그 다음 여기가 요 길이. 요 길이는 어떻게 정한다 그랬죠, 요 길이? 네?
상위 요 길이가 요 위에 전체는 상위 25%가 많은데 요 수염의 길이는 어떻게 정한다 그랬냐면은 요 IQR 요거의 1.5배가 디폴트고, 물론 나는 2, 3 하겠다 그럼 바꾸면 돼요. 바꿀 수가 있는데 1.5배를 넘어선 놈을 이제 이상치, 약간 좀 아웃라이어라고 해서 얘는 참 여기 그냥 보통의 그 분포엔 잘 없는 놈이야. 이거 좀 특이한 거야. 뭐 이렇게 이제 특이 값을 좀 찍어준 거고요. 근데 요 시험 길이가 원래 위로 1.5배, 아래로 1.5배인데 여기는 좀 짧죠. 왜 짧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 1.5배만큼 값이 있으면 쫙 내려가서 아웃라이어만 하면 되는데, 여기 미니멈 값이 요까지면은 미니멈까지만 수염을 그린다고 했어요. 여기는 아웃라이어가 없네요. B는. A는 특이하게 이제 뭐 A면서 그 아웃라이어 같은 하나인지 두 개인지 뭐 요 같은 점 딱 요 시간 맞춰서 딱 그 하진 않았을 테니까 점이 하나겠죠. 데이터도 몇 개 없는데 36개밖에 없는데. 지지플롯 이제 해서 그려보시고요. 그럼 눈으로 보기는 어떤가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 보이나요? 좀 차이가 있긴 해봐요. 좀 뭐 얘가 중앙값이 요 정도 컸는데, 근데 막 그렇게 떨어진 것 같지는 않고, 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페이지 A의 평균하고 민값, 그러니까 여기 세션 타임 중에 그 페이지라는 이 페이지라는 열에 페이지 A가 쓰여 있는 그 로우의 타임 값만 꺼내고 싶다. 아시겠어요? 세션 타임이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죠? 그래서 저기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떤 행 그걸 구하는 건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저런 건 바로 페이지하고 타임이 이제 있고, 여기 1번, 2번 해서 36개가 있는 거죠. 페이지 A에 0.1, B에 0.5 뭐 이런 게 있다고 치죠. 요 문장 자체는, 요거는 세션 타임 중에 요 페이지 쪽에 페이지 A인 거에 요 타임 부분, 여기도 A면은 요거 빼고, 여기가 A, 요 타임 부분만 갖고 오고 싶다는 거예요. 타임 부분을 갖고 와서 평균을 낸 거. 그다음 페이지 B인 거에 B인 그 행의 타임열만 꼽아서 B 평균해서 B하고 A 평균의 차이를 보니까 0.35더라. 뭐 초가 됐는지 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숫자는 저렇게 낸다 이거죠. 자, 요거 갖고 우리가 이제 뭐 요거 갖고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 이거죠.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죠? A하고 B가 뭔가 이 정도 차이는 참 나오기 힘든 차이야. 그러면은 B는 참 이게 잘 만들어진 페이지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 정도 차이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잘 나오는 페이지야. 그러면 이 차이 갖고 B가 더 낫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제 그걸 한번 이제 해보죠. 순열 검증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막 섞어버리는 거야. 섞어서 이제 순열 검증해서 이제 그 대충 랜덤하게 뽑았을 때, 랜덤하게 A라고 해보고 랜덤하게 B라고 해봤을 때 그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분포 저 숫자로 이제 그 순열 검증, 교환 검증을 막 여러 번 수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펑션 이제 N1, N2, N1, N2가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페이지 A가 몇 개고 페이지 B가 몇 개죠. 페이지 A가 쉬어보면은 페이지 A가 21고 페이지 B가 15개일 거예요. 쉬어보세요. 전 쉬어봤는데 15개인데 여기서 그러면 21, 15개 15개 아까 그 앞에 했던 걸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순열 검증이 그 원 사이즈 피치 올이라고 했죠. 모든 데 쓸 수 있다. 이게 명목 변수라도 그렇고 숫자 변수라도 그렇고 사이즈가 달라도 된다. 사이즈가 다른 형태로 이제 랜덤하게 해서 뽑아본 거예요.
토탈 이제 사이즈는 n인데 n 중에 n-1만큼을 이제 b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set diff는 뭐냐면 집합인데 차집합. 이래서 n 중에 얘가 아닌 건 a라고 해보자. 이렇게 랜덤하게 a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요렇게 아무렇게나 섞은 이제 그 시간들 여긴 타임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랜덤하게 21 뽑은 평균, 랜덤하게 15개 뽑은 평균을 이제 요거 평균의 차이라고 해서 그 평균의 차이를 리턴해 주는 게 이제 요 펑션인데, 퍼뮤테이션 펑션인데, 자, 랜덤하게 막 섞은 걸 0에서 1000번까지 해서 평균의 차를 여기다가 넣었어요. 이러면 이제 지금 넣은 건 아니에요. 뭐냐면 이거는 0을 1000번 해서 여기 공간을 만든 것밖에 없어요. 1000번. 이 0이 1000개가 들어있는 거야. 그 다음 루핑을 돌면서 이 펑션을 수행하는 거야. 이 펑션. 뭐냐면 랜덤하게 이제 그런 타임 부분을 21, 15개로 해서 섞어가면서 평균 차이를 한 걸 갖고 히스토그램을 그려본 거예요. 그러면 21, 15개 분포는 요런 분포다 이거죠. 요런 분포를 가진다 이거죠. 1000번 했더니. 다시 말해서, 차이가 없는 쪽이 좀 많고, 차이가 있는 쪽이 이제 좀 있는데, 요런 분포 중에, 요런 분포가 이제 요 숫자를 갖고, 요 숫자 갖고 섞어서 나올 수 있는 분포는 요런 것들인데, 우리가 트리트먼트 A 모양하고 B 모양으로 딱 해서 이제 나온 실제 결과가 위치가 요 정도 된다 이거죠. B가 B-A가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위치예요. 그러니까 랜덤한 논리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요걸 원래 우연히 요런 분포가 0.1, 0.5, 0.5 우연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뭐 해도 나왔을 때 분포, 요거를 21, 15개로 나눴을 때 그 히스토그램이 요거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A 페이지하고 B 페이지를 나눠서 평균을 했던 거는 요 위치인 거예요, 요 위치.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요 백그라운드는 뭐냐 하면은 요 시간 0.1, 0.5 요것들이 있는데 요걸 랜덤하게 21, 15개를 나눈 거예요. 21, 15개. 왜 그렇게 했죠? 귀무가설은 뭐냐면 자, 요런 분포가 다시 말해서 0.5 나오고 여기 0.7 나오고 여기 B만 뽑은 요 뽑는 요 B라는 형태로 이게 조금 커 보여. A보다 다른 것보다 커 보여. 근데 요 정도 차이는 그냥 똑같은 페이지 2개 놓고서라도 AA 페이지 놓고서 해도 요런 차이는 자주 나와. 라는 걸 한번 자주 나오는 거냐 아니냐를 테스트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페이지 A 놓고 해도 여기에 이제 요 시간을 해서 A하고 뭐 A1, A2라고 해보죠. 여기 21, 15개 했어. 그래서 요때 이제 시간들이 있어. 하더니 여기 페이지 A2가 약간 길어 보여. 근데 사실은 페이지가 똑같거든요. 똑같아도 나올 수 있는 거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요 백그라운드의 분포는 뭐냐 하면은 페이지가 똑같다는 생각 갖고 그냥 21, 15개 막 나눠본 거야. 그래서 평균을 내봤더니 분포가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만약에 B가 정말 페이지가 좋은 거라면은 이 차이가 얘의 세션을 클릭이든 세션이든 더 많이 했을 거예요. 눈에 띄게 많이 했으면은 B 평균 마이너스 A 평균은 이쪽에 와 있을 거야. 아무리 요걸 랜덤하게 막 섞어서 해도 나오기 힘든 거다 이거죠. 나오기 힘든 값으로 여기 와 있을 거예요. 진짜 B가 잘 됐을 거면은. 약간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곰곰이 이제 오늘 대기 가시면서 버스 타서 가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원래는 이걸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그 가정이 있었으면 클릭하는 게 정규 분포 따라 클릭 수가 그렇다면은 요 백그라운드가 그냥 정규 분포일 거예요. 논리적으로. 근데 이 클릭 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요 숫자의 분포, 요 숫자의 분포 갖고 있어. 요걸 그냥 랜덤하게 그 15개, 20개로 나눠서 이제 해봤더니 분포가 이렇더라 이거예요. 그냥. 기준이 되는 분포를 그냥 우리가 퍼뮤테이션 테스트로 만든 거예요. 기준이 되는 분포를. 그래서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기준이 되는 분포를 정규 분포인 것 같고 기준이 되는 분포를 퍼뮤테이션 한 거랑 그냥 정규 분포 논리적으로 한 거랑 비교를 또 해보긴 할 텐데 여기서는 이제 요 백그라운드 기준이 되는 분포를 퍼뮤테이션 퍼뮤테이션 테스트 갖고서 이제 그 퍼뮤테이션 펑션 갖고서 만들어낸 거예요. 해봤더니 요 위치가 어떻게 됐냐면은 대충 그려보니까 요 위치를 그려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눈으로 봐서 나오기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좀 아까 뭐 물론 아까 QQ 놈도 뭐 얘기하셨지만 눈으로 보니까 잘 모르겠죠. 근데 이게 흔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면 욕 끝한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걸 숫자로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숫자로 하려면 얘보다 아래쪽이 몇 %냐. 다시 말해서 얘는 얘보다 랜덤하고 한 놈이 얼마나 있을 거냐. 요 면적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 돼. 그럼 얘는 30%는 우리가 보통 뭐 P 할 때 5%나 뭐 1% 하는데 그래도 한 이 정도 와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우리가 B 페이지가 좀 낫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숫자 갖고 한번 해보죠. 그럼 숫자 하는 거야 뭐 쉽죠. 퍼센테이지 하면 되니까. 숫자 먼저 안 하고 이걸 먼저 했네. 숫자는 여기서 그 카운트를 여기 요 밑에 카운트를 하면 돼요. 카운트. 여기 나 안 했나? 어떻게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이제 전체 개수를 우리가 몇 개죠? 전체 개수가 1000개니까 요 점이 1000개예요. 1000개 중에 요거보다 작은 놈의 개수를 세면 되겠죠? 아마 요 다음 페이지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 하면 요게 한 3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B가 뭐 그렇게 막 효과가 있는 것 같진 않아.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진 않아. 뭐 나올 거예요. 뒤에 좀 보고. 일단 그 전에 실습을 한번 해보죠. 요거는 히스토그램으로 한 거잖아요. 히스트라는 그 펑션에 A, B 라인 했는데 지지플롯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을까요? 요거 타이핑 하셨나요? 네, 한번 요거하고 그 지지플롯을 하는 것만 하고 조금 시간 요거하고 지지플롯으로 하는 것까지만 하고 오늘은 좀 요 정도 하죠 뭐. 오늘은 요까지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통계적 유의성과 P값 뭐 근데 아마 요 다음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숫자로 이제 해서 숫자로 했나? P 값 나오면서 아마 숫자로 한 것 같아요. 관습된 차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